네, 자, 실무시험 나머지 문제 3번, 5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럼 4월부터 6월이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이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공통 매입세액 정산, 이게 어떤 장부였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제가 사례로 이야기한 게 출판사가 인쇄사를 같이 운영할 때, 인쇄사는 과세 사업자예요. 부가세 다 받고 발행하고 주고받고 합니다.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같이 운영하다 보면 뭐 매출액이 막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 중에서 일정 비율 기준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불공,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거 금액을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이고 아까 설명한 거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을 가정한다. 일기 예정 신고 시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 불공입니다. 불공제분은 예정 신고 1, 2, 3월 달은 자진 신고한 게 375만 원이에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쓸 거고,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가 되었고, 일기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 매입세액이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뭐예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 매입세액을 금액을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좀 더 자세히 가면 주어진 문제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기 예정 신고 1월 3월, 일기 확정 신고 4월 6월이에요. 자, 공통 매입세액 여기 있습니다. 자, 가액 2개, 부가가치세 있고요. 매출액은 과세 면세에서 1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당연히 없겠죠. 면세니까. 자, 그리고 1기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가액 여기 있습니다.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공통매입세액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장부는 부가가치 부속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안에 공통매입세액이 정산 내역.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면 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요거는 예정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확정 신고예요. 공통매입세액이 정산. 확정 신고 와서 완전히 정산을 하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 입력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우선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가서 요 주어진 자료 가지고 당해기간이 공급가액 기준 1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매입세 여기 있죠. 자, 총이니까 예정하고 확정을 합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억 원, 확정은 8천만 원, 2개 더하면 1억 8천만 원을 총 공통매입세액 자리에 1억 8천만 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산정은 자, 총 공급가액으로 자, 이 매입세액 요거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 비율대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급가액 매출 여기 있고요. 자, 과세 면세 매출 예정 신고 때 2개 더하면 얼마예요? 4억 원입니다. 그 다음 확정 신고 공급가액 요거 2개 더합니다. 과세가 2억, 면세가 1억 5천. 그러면 더하기 3억 5천만 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죠. 자, 3억 5천만 원.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2개 합치면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 면세 전부 다 더해서. 자, 7억 5천만 원 요거를 자, 비율 총 공급가액 7억 5천만 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총 얼마냐?
자,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 1억 5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 두 개 더하면 총 면세 공급가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면세 공급가액 3억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요.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 공급가액은 40% 자동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총 공통 매입세액, 자, 과세와 면세의 양다리 걸쳐 있는 공통 매입세액이 1억 8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율 1억 8천원에 40%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7,200만 원이 불공,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겁니다. 근데 기불공제 매입세 예정신고 때 375만 원이 이미 신고가 됐습니다. 그럼 확정신고에는 나머지 7,200에서 3,750만 원 이것도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6,825만 원이 자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자 우리가 할 거는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만 입력해서 엔터 치면 나머지는 자동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요거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요 금액만 잘 찾으면. 자, 그러면 1번은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자, 항상 나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문제를 볼까요? 기존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자료입니다. 여기 쭉 있어요. 토대로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과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매출 자료 있고 그다음 매입 자료 있는데 하나씩 위에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면 제일 위에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그다음 매입세액이 밑에 있죠. 제일 위에 1번 자리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서 매출한 거. 요걸 입력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5억 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천만 원 있고요. 그 다음 현금용 수증은 이건 현금용 수증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금액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정상 발급했다 그랬습니다. 간주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돈 받고 팔지는 않았지만 단골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줬다든가 뭐 자기네 사업장에서 써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매출로 본다 이 말이죠. 대신에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 개념으로 봐서 입력합니다. 여기 시가는 1,000만 원인데 원가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이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5억 700만 원이죠. 5억 700만 원. 그래서 여기 1번 자리에 가서 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1번, 여기 1번 자리 가서 5억 7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여기 세율이 있는 건 자동 계산이 되죠. 그러면 5,070만 원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아까 현금용 수증 과세 매출액이 있었죠. 그거는 자, 빈칸만 잘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현금 영수증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3번 자리가 있죠. 자, 요거는 요 두 번째 같은 2번끼리 연결된 겁니다. 3번 자리에 가서 얼마요? 1억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 1,000만 원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직수출, 직접 수출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건 간접 수출이라는 겁니다. 자, 구매계약 또는 뭐 영세율 우리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각각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요게 간접
세금계산서 발급분 요거는 영세 매출. 요거는 기타가 직수출이죠. 자, 요걸 잘 찾아서 자, 직수출부터 3번 요 자리 3천만 원 입력하고 100분의 0이니까 영세율 적용하잖아요. 간접수출이든 직수출이든 세액은 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간접수출이죠. 대행업자한테 맡긴 거. 자, 요거 예, 4번 요게 여기 해서 금액 1,000만 원 입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0원. 자, 여기까지 해서 매출은 다 됐고요. 이번에는 매입 자료입니다. 매입 자료에 보니 2000cc 5인승 소형승 자동차 구입액 영업사용 목적이지만 1000cc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9인승 이상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불공이죠. 자, 불공에 해당되는 게 3천만 원 있고요. 원재료 구입한 거 세금계산서 요거 두 개는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영업사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항공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자, 요거 항공료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예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입력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얘도 불공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합니다.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하나 더 추가해서 빼줘야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아예 매입세액 불공제라서 안 되고 얘도 불공제지만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볼게요. 계산서 받은 거 자, 세금계산 수치분 여기 매입 일반 매입에 가서 원재료 구입은 아무 이상 없어요. 요거 그대로 4억 9천만 원 입력하고 수기로 입력해야 됩니다. 4,900만 원. 자, 요건 됐어요. 근데 요거는 고정자산이잖아요. 어쨌거나 회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여기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 자, 여기 1번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요 자리에 가서 이것도 세금계산서 수치분 안에 있습니다. 3천만 원에 300만 원. 일단은 해주고 매입세액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 자리에 또 추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 자리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클릭해야 보조창으로 이동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요거 1번 여기 클릭 그러면 요 밑에 자, 보조창 있습니다. 50번 자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 가서 3천만 원에 300만 원 요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반영이 돼서 여기에 입력을 했지만 여기 또 입력을 해서 퉁치면 얘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연말정산으로 가서 문제 5번 2019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산업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정의석 자, 여기 사원 2명이 나타납니다. 조회해 보면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요. 두 개 할 겁니다.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환급세액 15만 원이 있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몽땅 부로 체크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자, 이거 다 해야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 실무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 줄 때 소득세니 뭐니 공제할 거 다 뺍니다. 4대 보험 중에 자기 본인 부담분 이걸 다 빼고 이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요거 매달 합니다. 매달. 뭐 세무사 사무실하고 연결돼 있으면 국세청 납부하기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이걸 줘야 되고요. 정의석의 급여가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급여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교육보조금에서 총 월급은 23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공제총액 공제합계 18만 1,060원.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기본급 식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시험 문제 딱 받으면요. 불호할 것,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요 5개를 뺀 나머지는 딱 찾아서 여기 없다. 그러면 사용 여부 다 불호 전환시켜 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불호 전환시켜 주고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사용은 하는데 과세 비과세가 정확하게 안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식대 아까 지원받았잖아요. 당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중복이 되죠.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됩니다. 이중으로 국세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식대 준 거 소득세 비과세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요. 그럼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회사도 복리후생비로 해서 비용으로 세금 공제받고 직원은 직원대로 소득세로 공제받고 이중으로 공제받는 거 국세청이 어떤 데인데요. 자, 최대한 세금을 받아가는 데인데 그래서 요거 비과세로 돼 있는 거 과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공제 등록. 물론 아까 직원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누구였죠? 네. 직원을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 그 직원 생산직 근로자 위에 있습니다. 정희석 101번 4번 그걸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당공제 등록 메뉴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수당공제 등록에 가서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없는 거는 다 사용 여부. 요거를 부로 바꿉니다. 상여금 없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고 월차수당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식대가 문제입니다. 식대가 아까 설명했죠. 요거 뭐예요? 원래는 비과세인데 식사를 제공받기 때문에 과세로. 자, 식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인데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기 때문에 비과세를 사용 여부에 가서 부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과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안 고쳐집니다. 일단 요거를 사용 불능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새로 입력해야 됩니다. 과세, 식대, 급여. 여기 딱 보시면요. 월차수당, 급여 요 자리에 보면 똑같은 이름으로 2번 입력하는 것들은 비과세예요. 근데 과세를 누르는 순간에 얘는 급여라는 게 자동으로 뜹니다. 자, 전기 부전기 이거는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사용 여부요. 그럼 얘는 사용 불능, 얘가 나타날 겁니다. 급여명세서에. 자, 그 다음에 교육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연 240, 그럼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근데 야간근로수당은 30만 원이에요. 문제 주어진 거. 그냥 30만 원 입력해야 됩니다. 왜? 급여 총액은 맞아야 되니까. 알아서 20만 원 넘는 거는 비과세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거 그냥 다 입력하면 되고요. 교육보조금은 이거는 과세 항목입니다. 교육보조금은 여기 보시면 비과세는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금액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 교육보조금 해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급여 자료는 다 됐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용 여부를 불허해 줘야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다 있어요. 근데 학자금 상환은 없죠. 지금 누구예요? 정희석. 그래서 학자금 상환 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프로그램에 있는 거 요거를 부로 고쳐줍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없는데요? 그거는 기본 항목이라서
여기에 입력을 안 해도 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정의석. 자, 문제에 주어진 거와 여러분들 거와 요게 항목이 딱 맞아야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급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입력하면 이 중에서 10만 원은 과세가 되고요. 20만 원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은 비과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고요. 식대 10만 원 이거 과세입니다. 과세죠. 자, 그 다음에 교육보조금 과세고. 자, 그럼 비과세가 요거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에 야간근로수당 20만 원 요거 두 개 더하면 비과세가 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공제 항목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있던 거 사용 여부 부로 한 거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 국민연금 85,5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 59,280원 장기요양보험 5,040원 요거 어떤 금액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냥 건너뛰고 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제총액 18만 1,060원 문제하고 똑같이 됐죠? 지급총액 맞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은 문제에 주어지는 항목 중심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과세, 비과세 요거 잘 확인하는 거. 요게 두 개 핵심이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양식이냐면 지금들 아까 월급 줄 때 원천징수 빼놓은 게 있잖아요. 소득세부터 녹특 뭐 지방세 요거 빼놓은 거. 요거를 신고를 하는데 자 5월부터 5월까지 지급 급여일이 5월입니다. 그래서 지급기간 정기신고해서 엔터 치면 자, 요 쭉 뜹니다.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해서 이게 자동으로 다 떠요. 자동으로 다 뜨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 뭐 어디 가서 뭘 입력하지 하는데 아까 이거는 지금 확정신고예요. 근데 자 원천징수할 때 전월 지난달에 요 원천징수 이행상호 신고할 때 미환급세액이라는 요 자리 있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라고 돼 있죠? 전월 미환급세액이 문제 주어진 게 15만 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요것만 요 자리에 입력해 주면 알아서 자동 계산됩니다. 지금 이번 아까 앞에서 입력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17,180원 요거 원천징수 납부해야 될 게 이렇게 소득세 등에서 표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미 지난달에 환급 받아야 될 건데 환급 받지 않은 금액이 15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낼 게 아니고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다 금액을 입력하면 오히려 환급 받을 금액 자리로 금액이 새로 생겨요. 이 자리는 입력 안 합니다. 여기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제가 15만 원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입력하면 아까 이쪽에 있던 게 여기 환급세액 자리로 17,180원 뺀 요 금액이 환급세액 자리로 자동 조정이 되고 자 15만 원 중에서 17,000 당월 조정 환급세액 17,180원 미환급세액에서 얘가 빼면 얼마? 차월에 13만 2,820원 환급. 그전에는 15만 원 환급이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거 17,170원 조정됐어요.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12월 연말정산하면 13월에 보너스 하는 식으로 환급받고 월급 많이 받았으면 세금 더 낼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전월 미환급 금액 요것만 입력해주면 엔터 치면 나머지 자동 계산된다는 거. 자,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다음은 박세돌과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자, 우리 여기에 입력할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소득 명세 탭을 참고하여 제가 요거 캡처 받은 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본인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하기로 한다.
자, 신용카드, 보험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 일단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양가족 명세를 봤더니 이건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자녀 중에 박하늘, 큰애예요. 자, 얘 20세 이하인데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란 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동생 박세희, 둘 다 딸인 것 같아요. 자, 5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면서 미취학 아동.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자, 박세희는 5살 미취학 아동, 요거 장애인, 요거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학원비 같은 경우 신용카드랑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희는 되고 하늘이는 학원비 같은 거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요걸 참고로 해서 신용카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구분이 딱딱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섞어놨습니다. 함정으로 파놨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 원이에요. 그중에 자녀 박하늘, 큰애죠. 아까 영어 학원비 250만 원. 초등학생 학원비는 자, 요거 신용카드 교육비 둘 중에 어느 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529페이지 보면 교육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아까 막내, 걔는 교육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요. 근데 그 외에 초등학교 이상은 초중고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불가, 신용카드는 근데 가능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가 더 크니까 신용카드 공제 요걸로 일단 요거는 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거 다 됩니다. 근데 보장성 보험료 요거 신용카드 공제 안 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돼요. 보험료는 되는데 신용카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영어 학원비 신용카드는 일단 됩니다. 신용카드는 되고요. 교육비 공제가 안 되고, 자녀 박세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이거 보험료 공제는 되는데 신용카드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대중교통 이용액 50만 원이 있어요. 요거는 신용카드보다도 대중교통이 훨씬 큽니다. 그걸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배우자 현금 영수증 300만 원, 자녀 박세희 음악학원비 150만 원, 한약 구입비 30만 원. 지금 얘는 장애인이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 요거 전통시장이 더 커요. 이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입력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여기에 가서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아까 중복공제 안 된다 그랬죠. 신용카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영어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나 교육비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 원이었어요. 최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이거 안 된다 그랬죠. 2,500에서 이거 빼고요. 대중교통 이용한 건 대중교통이 오히려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15% 공제율이 15%밖에 안 돼요. 현금 영수증은 30%, 직불카드, 체크카드 30%고요. 전통시장 40%예요. 대중교통도 40%고. 신용카드로 굳이 하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큰 거 놔두고 그러면 안 되죠.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2,500에서 120 빼고요. 대중교통 이용액 뺍니다. 빼고 얘는 대중교통 이용 쪽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2,330만 원. 신용카드 자리 거기 가서 신용카드 입력해 주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자, 300만 원이 전체입니다. 300만 원 중에서 자, 음악 학원비 요거는 공제는 됩니다. 근데 자, 누가 한약 구입비 요거 보약으로 먹는 건 안 되는데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빼서 전통시장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야 더 많이 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뺄 거는 전통시장 사용액. 자, 35만 원만 분리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265만 원.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아까 2,500에서 뺀 거 2,330만 원.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인가? 그거 빼고 265만 원. 그다음 전통시장 사용분 여기 오고요. 대중교통 이용분 여기 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신용카드 2,330, 현금 영수증 265만 원, 전통시장 35, 대중교통 이용분 5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입력한 겁니다. 요게 가장 헷갈리게 출제됐어요. 여기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료 입력. 보험료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본인 생명보험료, 이거 보장성 보험이니까 되고요. 자,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는 되고 신용카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요 120만 원 여기 60번 보장성 보험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본인 생명보험료 요 자리로 오면 돼요. 근데 저축성 보험 요거는 보장성 보험이 아닙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명보험료 60만 원, 자녀 박세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입력하고 박하늘 큰딸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도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자, 안 들어가는 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붙인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비. 자,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증진, 뭐 보약 같은 거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못 들어가고요. 콘택트 렌즈 됩니다. 요즘은 안경, 콘택트 렌즈. 근데 한도가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박세희 장애인이었죠. 질병 예방. 장애인들은 언제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부모들이 노심초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료비는 해줍니다. 건강 증진은 안 되지만 장애인은 질병에 항상 취약하니까 질병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한약 구입비 30만 원 포함된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도 의약품은 아까 둘 다 공제가 됐죠. 현금 영수증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되고. 그래서 13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콘택트 렌즈 구입비 50만 원 하고요. 요거 130만 원.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요 두 개만 입력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이 의약품비 요거는 건강 증진이라 안 되고요. 자, 그다음 교육비입니다. 자, 우선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500만 원 요거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되고요. 박하늘 초등학교 수업료 320만 원 체험학습비 요거 다 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비 포함이고 학원비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신용카드 공제는 됐습니다. 자, 이건 안 되고 음악 학원비 미취학 아동은 돼요. 150만 원. 자,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 장애인 특수교육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인데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일단 요거부터 넣을게요. 요거 대학생 아무리 나이 먹어도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죠 뭐. 자녀 박하늘 초등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포함 320만 원 여기 초중고 들어갑니다. 취약전 아동 150만 원. 자, 150만 원 여기 들어갔는데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장애인 특수교육에는 해당이 안 됨. 이렇게 세무사에서 정답 및 해설에다가 이렇게 했고 의제기 아마 들어갔나 봐요. 의제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 기각시켰습니다. 왜? 문제상에 특수교육이라는 장애인 특수교육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취약전 아동
자, 150만 원. 미취학아동 학원비 미취학아동은 대죠. 그래서 150만 원만 집어넣고 자, 엔터 치면 자동으로 최종적으로 142만 5천 원 공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기부금입니다. 자, 본인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36만 원 있습니다. 자,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 굉장히 큽니다. 위에 종교단체부터 해서 쭉 내려오다, 정치자금부터 해서 종교단체 쭉 있는데 그 중에 법정 기부금. 자, 여기 가서 36만 원 요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전산세무 2급은 그렇게 까다롭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함정은 조금 넣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 요거 오늘 이제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84회 이번 6월 1일이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제가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열공하시고 화이팅해서 합격 수기도 한번 기대할게요. 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